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산하 출연 기관들이 규정을 어기고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해야 할 경상북도의 책임이 큽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은 지난해 정규직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개인별 근무 실적이 아닌 직급별로 나눠먹기식 배분을 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이런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인건비를 34.37% 올렸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 25.27%를 어기고 과다 지급한 겁니다. 출연기관의 요직에 공무원 출신 낙하산 인사를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관리감독기관인 경상북도가 손을 놓았고 감시의 사각지대가 돼버린 겁니다. 기관의 장들이 보면은 지사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본청에서 이 국장이나 과장들이 함부로 통제를 못해. 눈치가 보여서. 우리 감독을 받고 업무 지휘를 받아야 될 본청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경상북도는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 그 사실에 대한 페널티를 더 좀 강화하는 방향이고, 이제 소감관리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았고. 경상북도 출연기관에서 끊이질 않고 있는 각종 문제들은 결국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경상북도의 느슨한 관리체계 때문이고, 이는 출연기관의 부실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바닷가를 무분별하게 개발한 영향으로 전국 어디를 할 것 없이 해변 백사장 침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침식을 방지하고 이미 침식된 곳은 정비하기 위해 전국 해안의 실태를 조사해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이 등급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울진군 후정리 해안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CCTV에 찍힌 백사장 영상을 빠르게 돌려봤습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파도에 모래가 깎여나가고 돌로 쌓은 옹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한 옹벽이지만 밑부분이 패이면서 돌덩이가 굴러떨어집니다. 또 다른 CCTV에 1년 반 동안 찍힌 백사장도 모래가 줄어드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영상 모니터링 결과 최근 6년간 이 해안에서만 덤프트럭 6만 대 분량의 모래가 유실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침식 등급은 우려를 나타내는 C등급에서 보통인 B등급으로 오히려 상향됐습니다. 인근 해안도로로 가봤습니다. 백사장 쪽에 파도 방지 시설을 해놨지만 잇따른 태풍에 차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붕괴된 도로를 따라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았지만 콘크리트 옹벽은 곧 무너질 듯 위험해 보입니다. 또 다른 해변은 심각한 침식으로 D등급을 받아 정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정비 후 건물 바로 앞의 모래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인근에 새로 백사장이 생겨났습니다. 침식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잘못 배치시키고 잘못하다 보니 굉장히 주민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이 해변은 B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저 암초들이 과거에는 다 모래로 덮여있던 지역인데 그 모래들이 다 이제 이 구조물 양쪽으로 편재하면서 침식이 정작 방호 목적 구간은 침식이 심화된 거죠. 백사장의 변동폭은 한 계절 동안에도 크지만 연간 2~3차례의 현장 조사만으로는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구간을 세분화하고 또 후정해안처럼 보전 가치가 큰 해안에서는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를 등급 판정에 포함하는 그런 침식 등급 산정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연안 침식. 실태 조사가 정확해야 효과적인 정비 사업도 가능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대구 경북지역본부는 오늘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해직 공무원 복직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공무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136명의 해직 공무원들이 길게는 18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비리로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영만 군의군수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됐습니다. 또 황천모 전 상주시장도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건설업자를 통해 자기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2,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강원 원정에서 2골 1도움으로 팀 승리를 이끈 대구 세징야가 지난 37라운드 MVP로 선정됐습니다. 리그 MVP 후보에도 올라있는 세징야는 지난 경기 공격 포인트를 3개나 추가하며 올 시즌 K리그 두 번째로 득점 10, 도움 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ACL 출전 티켓이 걸린 3위 자리를 놓고 대구는 서울과 홈에서 리그 최종전을 펼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이 경기를 오후 2시 50분부터 중계방송합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장 공채 서류 심사에서 1등을 해 논란을 빚었던 사성장군 출신 인사가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면접을 통과한 3명 중 사성장군 출신 지원자가 인사검증 자료를 내지 않아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2명의 인사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패션산업연구원 노동조합은 2명 중 1명도 앞선 공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원장 공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구 지역 가계 대출은 29조 4,70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증가했습니다. 이는 광주 지역 가계 대출 증가율 14.1% 다음으로 높고 전국 평균 7.9%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가계 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21조 8,900여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조 1,600여억 원보다 14.3%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에 올해보다 325억 원이 늘어난 992억 원을 들여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노인 일자리로는 봉사활동 성격의 공익활동 사업과 작은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장형 사업, 돌봄시설에서 일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이 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